네, 반갑습니다. 사문희열반 친구들. 마음이 급한 관계로 빠르게 사회이동 구조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이동과 사회구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급하게 만드느라고 학습 목표가 맞질 않네요. 네. 하지만 NG를 내지 않고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마도 사회이동, 사회이동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에 따라서 6개의 사회이동이 있을 거예요. 6개의 사회이동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각각의 사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구조도 총 우리가 4가지의 사회구조, 6가지의 사회구조를 공부를 할 텐데, 이 중에서 2가지에 해당되는 기준, 4가지에 해당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기준이네요. 그죠? 각각의 기준으로 어떻게 계층 구조가 나뉘는지, 사회 구조가 나뉘는지, 이동은 어떻게 나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층 구조가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수직 이동 가능성은 상승 이동, 하강 이동, 이게 수직 이동이거든요. 수직 이동. 내가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되었다. 회장님이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망했다, 꼬꾸라졌다. 이렇게 상승과 하강 이동을 합해서 수직 이동이라고 하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는 위아래 이게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수직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돼서 그냥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회, 꽉 막힌 사회, 그러니까 과거 신분제 사회, 이런 사회 계층 구조를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회는 폐쇄적 계층 구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층,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잖아. 망하기도 하고 수직 이동이 열려 있죠. 열려 있어.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하지 않고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그럼 수직 이동만 가능하고 수평 이동은 안 되느냐?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위아래도 가고 옆으로도 이동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도 하고, 내가 까딱 잘못하면 실패도 하는 그런 사회.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를 가르는 기준은 수직 이동의 가능성. 폐쇄는 수직 이동 가능성이 없어요. 개방은 있어요.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엉망진창이네요, 아주. 자, 앞에 지금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를 공부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표현은 이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아니더라도 많이 쓰잖아요, 일상에서.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생겼다는 건데, 여기서 상중하가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중하의 비율이. 그래서 1등으로 가장 많은 게 하층, 2등이 중층, 제일 적은 게 상층.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중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상층과 하층이 공동 2등. 모래시계형은 하층이 제일 많은데 그 다음이 상층, 그리고 중층이 꼴등. 타원형은 이제 중층, 상층과 하층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훨씬 더 좀 현실 세계에 잘 안 나타나 있는 어떤 미래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층 구조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가지가 많이 나와요. 얘보다는 이렇게 3가지가 많이 나오고, 어쨌든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타원, 이거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구성원의 비율입니다. 비율. 지금 앞에서 1, 2, 3, 1, 2, 3 막 이렇게 순서, 어디가 제일 빵빵하냐, 그 다음 어디냐라고 표시를 한 것이 비율이거든요. 비율. 그래서 우리가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하층이 높으니까 하층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층. 그래서 이런 사회는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1등으로 많으니까 사회 통합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좀 바람직하다, 좀 발전 가능성이 큰 사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반면에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층 구조인데, 왜 그러냐면 이 중간층, 중산층, 이 중산층이 상층하고 하층이 으르렁거렸을 때 여기서 완충 역할도 해주고 다리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건강한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도 하고, 얘네들이 뭔가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는데 좀 든든한 약간 버팀목처럼, 네, 어떤 일반적인 그런 시선, 일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중층의 비율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나타나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 네, 통합이 잘 되어 있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한때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였는데 점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나타난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모래시계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긴 거예요. 그 생김새가. 근데 요거에 지금 슬픈 부분은 뭐냐면 중층이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중층은 쭉 쪼그라들어가지고 상층하고 하층은 많고 얘네들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얘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잘 사는 애들과 아주 못 사는 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 근데 중층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좀 안정적으로 내면서 다리 역할을 해줄 얘네들의 힘이 미약해. 그걸 양극화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양극화. 그래서 사회 통합이 안 돼. 아주 안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정부와 사회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20대 80의 사회로 남는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이고요. 타원형은 약간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의 더 좋은 버전, 더 중산층이 좀 풍성해지고 상층과 하층보다 중간층이 훨씬 사회에서 더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이다, 일 것이다, 사회 통합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형태가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네. 점점 사회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어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으로. 자, 이동 볼게요. 이동은 6개입니다. 먼저 방향에 따라서 아까 수직이동은 배웠잖아. 상승이동, 하강이동. 내가 사장님이 되었어요. 구두 닦기였는데, 사장님이었는데 구두 닦기로 전락했어요. 하강이동, 상승이동. 다 합해서 수직이동. 수평이동은 과일가게 사장님이 생선가게 사장님이 되었네요. 홍보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총무부로 부서를 옮겼어요. 이런 건 수평이동, 옆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방향이에요. 위아래 방향이냐 옆에 방향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동 범위는요, 세대가,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는데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는 건 네 세대. 그러니까 이랑쌤이 구두 닦기였는데, 그런데 구두가게 사장님이 되었다. 이거는 선생님 세대 안에서, 선생님 세대 안에서 이동한 거니까 이건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이 되려면 여기에서 선생님의 부모 세대가 어떤 위치였는지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소장농의 딸로 태어난, 이런 설명이 들어간다면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가 소장농이었다는 사실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소장농이었지만, 아이고 왜 사라지니, 소장농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사장님이 되었구나. 세대에 걸친 이동이 나와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세대 간 이동은 약간 수직 이동을 머금고 있어. 부모님, 회장님 딸로 태어난 선생님이, 이랑쌤이
뭐 한다고 할까? 회장님 딸로 태어났는데 완전히 그냥 망나니로 놀다가 망나니 그러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회사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 그럼 지금 회장님에서 부모는 분명히 회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거지가 됐네. 아, 위에서 아래로 껑충 내려갔네요. 세대 간 이동이자 만약에 이랑은 선생님이 그래도 처음에는 출판사 편집장이었는데 마약에 손을 대면서부터 거지가 됐어. 그러면 지금 출판사 편집자에서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대 내도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껑충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수직 이동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원인은 더 쉬운데 개인적인 노력은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됐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죠. 나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멋진 화가가 될 거야. 농구 선수가 될 거야. 소방관이 될 거야. 내가 노력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이동이고, 구조적인 이동은 사회 구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내 잘못이 없어. 사회가 바뀐 거야. IMF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정보화라든지.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 전쟁, 정보화,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돼버렸어.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거. 이게 구조적 이동입니다. 근데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이동이 문장을 주고 이게 무슨 이동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 아까 살짝 나왔듯이 불평등 상도 아니에요. 상중하 부모 자녀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연습을 잘 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엄청 독하게 나왔지만 요새는 그렇게 독하게 안 나와.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20, 30, 10이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상인데 자식도 상이었어. 부모가 중인데 자식도 중이야. 부모가 한데 자식도 하야. 그래서 이 대각선을 보통 세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습. 아, 부모 계층을 그대로 대물림 물려받았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자, 40이죠. 이게 다 합해서 100이 나와야 되거든. 나 지금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모르겠네. 이거 계산 언제 다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5.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도 5, 40. 그럼 여기가 2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여기가 5, 30, 45. 그러면 여기가 25. 자, 지금 100이 됐죠? 대충 그냥 선생님 맘대로 했어. 이제 이렇게 대충 했을 때 아까 지금 대각선이 대물림 세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중인데 어라 자식은 상이 됐네. 열심히 노력했구먼. 부모가 한데 자식이 상이나 중이 됐어. 얘 노력했지. 얘네들은 부모보다 더 잘된 케이스야. 상승이동을 한 거야. 상승이동. 세대 간 이동인 거죠. 아까 소장농의 딸로 태어난 또는 회장님의 딸로 태어난, 아, 부모는 회장이었는데 자식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세대 간 이동이라고 했잖아. 얘는 세대 간 상승 이동. 여기는 부모는 실컷 상이었는데 자식이 그냥 논팽이네. 자식이 중이나 하가 됐어. 중인데 하가 됐어. 얘네들은 하강 이동이. 그래서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중 어디가 더 값이 큰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긴 15고 여긴 25니까 상승 이동이 더 크네요. 또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세대 간 대물림을 한 애들이 60이야. 세습이 60이면 이동이 40인 거예요. 아, 세습한 애들이 더 많구나. 이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 부모 세대 계층 구조를 알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아까 대충 숫자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배운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모래시계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지? 지금 이게 부모 세대거든요. 부모 세대. 부모 세대는 30, 45, 25. 아,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네. 그죠?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야? 자식 세대는 이거 뭐야? 자식 세대는 뭔가 지금 이게 20이고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뭐죠? 희한한 구조가 됐어요. 어쨌든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잘못 집어넣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 세대가 피라미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 둘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숫자를 집어넣고 그런 선지 연습 문제를 조금 더 해볼게요. 느낌만 알면 돼.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서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사회 구조부터 봅시다. 구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은 구성원의 비율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하층이 제일 많아, 중, 상. 중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공동 2등. 여기는 1, 2, 3 이렇게 되는데 좋은 제도. 여기가 다이아몬드고 여기가 모래시계, 여기가 타원형, 그리고 여기가 피라미드였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좀 산업화 되기 전 근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계층 구조고, 다이아몬드가 현대 산업사회, 복지사회에서 많이 나타나. 중층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합에 유리하다. 통합에 유리하다. 그런데 이 지금 모래시계형은 이게 양극화가 엄청 심한 거죠. 양극화. 그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아? 하층 비율이 가장 높고, 그래서 여기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아주 안 좋아. 그래서 막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자는 더 성벽을 높게 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길거리에서 막 구걸하거나 홈리스도 많고 이런 사회, 안 좋은 사회. 자, 요거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 얘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사회 이동 가능성인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수직 이동 가능성입니다. 수직 이동 가능성. 그래서 여기는 세습돼요. 세습된다는 말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상이면 자식도 중, 상. 부모가 하면 자식도 하. 그냥 과거의 신분제 사회. 예, 그런 사회가 폐쇄적 계층 구조 형태라고 보면 되고, 오늘날은 개방적 계층 구조죠. 부모가 하층이어도 자식 세대가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예. 수직이동, 수평이동 다 열려있다. 이동 6개가 있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내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가는 거는 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이 갈라졌죠.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이 수직이동이었고, 사장님이 평사원이 되거나 아니면 구두 닦기 하던 사람이 사장님이 되거나, 이게 이제 수직이동 사례예요. 수평이동은 옆에서 옆으로 채소 가게 점원이 과일 가게 점원이 되었다. 옆에서 옆으로. 세대 내 이동은 나의 개인 일생에서 이루어진. 기안84가 원래 미술학원 그냥 알바생이었는데 완전히 만화계의 어떤 거장으로 예능계에
어떤 핵심 어떤 그쵸 주목받는 스타로 그렇게 급부상했죠. 세대 내 이동이야.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기안84가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소장농이었구나. 그런데 연예계 대스타, 우주 대스타가 됐네. 소장농에서 연예인. 왜 사라지는 거야? 소장농에서 연예인으로 부모 세대에 걸친 이동이 나타났구나. 원인은 얘기했죠? 본인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 써. 각각 개인이. 정민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방관? 아니지, 경찰관 되고 싶다 그랬나? 경찰관이 되었어. 구조적 이동은 혁명,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 구조적 이동 사례예요. IMF,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AI가 막 들어오면서 과거에 사람이 했던 일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OX 퀴즈 갈게요. 1번 정보화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좋은 거잖아. 그지? X. 다이아몬드 제일 좋은 거야. 구성원의 계층 간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다. 땡땡땡땡땡. 이동 가능성으로는 폐쇄하고 개방이 갈라지는 거고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이건 비율이었죠. 구성원의 비율.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전 근대적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난다. 맞아요. 피라미드 계층 구조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진다. 맞아요.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상층, 하층보다 중층의 비율이 높아요. 맞아요. 다이아몬드는 산업사회에 나타난다. 산업사회 아니고요. 현대사회, 복지사회에서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른 계층으로 상승, 하강할 기회가 극히 제한돼? 아니야. 극히 제한되는 이런 느낌은 폐쇄예요. 폐쇄.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층이 상층과 하층 완충 역할을 하므로 비교적 안정된다. 맞아요. 다이아몬드는 모래시계형보다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습니다. 높은 쪽이 모래시계.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이동은 구조적 이동 맞아요. 계층 대물림은 세대 간 이동. 계층 대물림은 이동이 아니지. 계층 대물림은 부모가 상, 부모가 중, 하, 대각선이잖아. 세대가 세습이에요, 세습. 세대 간 이동은 부모가 상인데 자식이 중이 됐거나, 부모가 중인데 자식이 상이 됐거나, 이런 바깥의 애들, 얘네들이 상승 하강 이동입니다. X. 상중하의 비율이 같다면 이는 완전 평등한 구조다. 땡땡땡. 상중하의 비율이 같은 건 이건 완전 계층형이란 얘기예요. 똑같이 누구는 상층의 비율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상중하가 없어야 돼. 완전 평등. 기출 지문을 분석해 볼게요. 조부모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래요. 얘가 피라미드래. 그러면 A, B, C가 뭔지 찾을 수 있잖아. 그치? C가 뭐야? 하층이구나. 그 다음 많은 게 A네. A가 중층이구나. B가 상층이구나. 그쵸? 그럼 부모 세대는 뭘까요? A가 제일 많네.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구나. 그럼 자녀 세대는 뭘까요? C. 하층이 제일 많은데 2등이 어디야? 2등이 B야. 2등이 B.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이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A, C는 각각 상중하로 나뉘는데 A에서 B로 이동이 상승 이동이고 A에서 C로 이동이 하강 이동이래요. A가 중층이구나를 알 수가 있네. 그쵸? C가 하야. A는 중이고 그리고 B가 상이야. 근데 이 사회는 1등이 하고 2등이 어디야? 2등이 상이네. 모래시계네. 그죠? T년은 모래시계였네. T 플러스 30년은요. 제일 많은 게 중이네. 제일 많은 게 중이면
다이아몬드네. 그쵸? 찾을 수 있겠지? 그치? 네, 애썼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